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레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한가현입니다. 크레버스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청담어학원, 에이프릴 어학원, CMS 사고력 수학, CMS 영재관, C큐브 코딩, 아이가르텐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도 마포에 있는 청담어학원 출신이거든요.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은 청담어학원 출신이거나 청담어학원 다닌 친구가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레버스는 그동안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투입해 온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크레버스에 많은 자문단 교수님들이 계시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문단 교수님들 4분을 모시고 함께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주제 중에 오늘 가상성이 있어서 좀 색다르게 등장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특별하네요. 사실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듣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프랑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즐거우면서도 유익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대학교 프랑스학과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용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의 장태순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교수님들 오시기 전에 자문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들어봤거든요. 자문단은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곳들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4분이 크레버스 자문위원입니다. 김영하 대표께서 언제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미래 인재교육이라는 건 폭넓은 인문학적인 시야에서 철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오래된 신념이 있었고, 재작년부터 서사 연구, 내러티브 패러다임 또는 내러티브 스터디라는 이런 연구단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그 서사와 관련된 이론들을 같이 연구하고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발표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내러티브 총서라는 이름 하에 매년 한 권씩 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이 출간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어떤 책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려요. 좀 민망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철학 어벤져스라고. 와, 어벤져스! 자문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연구 결과를 1년에 한 권씩 책으로 내기로 했어요. 전체 책의 총서 이름을 내러티브 총서라고 붙였는데요. 이 내러티브 총서가 의도하는 바는 서사적인 인간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대중문화 지형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런 총서입니다. 올해 나온 2번째 책은 제목이 일꾼과 이야기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은 3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주체성, 서사성, 가상성 이렇게 3가지 주제인데요.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상성 속에서 인간의 주체성이 전통적인 서사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문제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와, 이 메타버스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듣기로는 첫 번째 책이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가상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쫙 펼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상 세계에 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팀을 모아서 함께 싸우실 건지 혹은 일단 혼자서 한번 싸워보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자,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같은 능력치고 결과는 무조건 이긴다 라고 했을 때 팀을 모집한다, 혼자 싸우러 간다, 선택하셨을까요? 먼저 A 선택하신 분들 한번 들어볼까요? 오, 3분이나 들어주셨는데요. 이재원 교수님은 혼자 싸우러 간다라는 선택해주신 건데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저는 파워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싸우는 게 같은 능력치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기는 거 혼자 한번 제대로 싸워보겠다. 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영호 교수님 왜 A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할 경우에는 자기 능력치 이상이 나오기 좀 어려운데 같이 할 때는 자기 능력치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고 집단의 그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함께 해야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장태준 교수님은요? 어떻게 이번에는 아주 간단히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가상세계면은 게임 상황이잖아요.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죠. 역시 게임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더 예. 재밌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드릴게요. 전쟁에서 이긴 여러분은 지금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에 용이 등장했습니다. 용과 싸우실 건지 혹은 도망칠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보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와 B 중에 교수님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A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A 선택하실 분? 올 A가 나왔어요. 네. 자, A 모두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분 말씀 들어볼까요? 베이스 캠프로 갔는데 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제 책임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상처를 입더라도 싸워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르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까요? 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게임이잖아요.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다치는 것도 아닌데 한번 싸워봐야죠. 한번 싸워봐서 여기서 용과 싸우시는 이 네 분은 직관적인 N 유형 또 도망친다면 감각적인 S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3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이 좀 사라졌어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의 베이스 캠프에 용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먼저 A부터 드리겠습니다. A는 친구가 괜찮을지 걱정부터 된다. 반면에 B는 용을 해치울 방법을 생각한다. 이 둘 중에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먼저 A 선택하신 분 계실까요? 이번엔 올 A가 또 나왔어요. 네. 친구가 괜찮을지 걱정이 된다. 이번에는 두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재환 교수님 들어볼까요? 그냥 가장 드는 생각이 이제 친구가 괜찮을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되는 게 그게 아주 즉각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딱 드는 생각이 그러실 것 같다. 철학자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기서 친구를 걱정하시는 이 네 분은 모두 감성형인 F 유형에 해당하실 것 같고요. 또 용을 해치울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사고형인 T 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사야 합니다. 현재 있는 돈에 맞춰서 무기를 사실 건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돈을 좀 더 모아서 다음에 살지가 궁금한데요. A와 B 둘 중에 선택을 해보셨을까요? 자, 먼저 A, 골드가 생기면 그 돈에 맞춰서 산다 선택하신 분 계실까요? 이번에는 두 분, 또 다른 옵션이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분께서는 B, 원하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일단 돈을 모은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어려우니까 지금 현실에 일단 맞춰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장비 구업하고 그 다음 단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재환 교수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이게 뭐 가상 세계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모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끼면 X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환 교수님은 반대로 B를 선택하셨는데 좀 모으실 계획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경험에 따른 판단인데 그때 조건에 맞춰서 샀을 때 나중에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자기가 꼭 가지고 싶은 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사야 그 만족감 이런 것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장태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저도 김성환 교수님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제가 뭔가가 마음에 들어서 사버리면 반드시 조금 있다 더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현실에서도 그렇고 게임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다, 좀 더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 질문은요, 여기에서 돈에 맞춰서 당장 무기를 산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즉흥적인 피유형, 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계획적인 제유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의 세계를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가상에서는 현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모든 행위, 관계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추상적인 공간이고 이제 뇌를 통해서 참여하는 지각과 반응의 세계고, 그래서 가상현실에 주어진 그런 그 맥락과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맥락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방금 김상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현실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촉각이 굉장히 중요한 그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 모든 시간이 압축된 공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가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세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든 아니면은 글이든 텍스트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은 그 행동이나 뭐 삶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이들이 가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반응을 보일 때 좀 현실하고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 가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용도 좀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가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상과 현실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몸의 존재인 것 같아요. 가상 속에서는 내 몸의 제약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로 내 마음 혹은 정신만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국가대표급 몸치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 가상 속에 들어가면 마이클 조던보다 멋진 덩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몸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과감해질 수 있고 때로는 더 뻔뻔해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현실에서는 자신의 선택에 좀 더 책임이 더 크게 따라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되고 더 많은 제약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가상에서는 이런 책임이나 시간,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가상에서는 MBTI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서사는 일꾼과 이야기꾼의 모태인 내러티브 프로젝트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톡 게임을 활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 3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환상 카드, 화제를 전환하는 찬스 카드, 이야기의 엔딩을 만드는 결말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상 카드를 5장씩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찬스 카드를 2장씩 나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결말로 유도해야 할 결말 카드를 1장씩 갔습니다. 스토리의 시작을 할 사람을 뽑습니다. 환상 카드를 내려놓으며 순서대로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이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환상 카드는 최대 3장이고 환상 카드 1장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 2문장입니다. 이때 자신의 순서가 아니지만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을 때 찬스 카드로 끼어들 수 있습니다. 결말 카드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마지막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내가 가진 결말 카드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끝내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환상 카드, 결말 카드, 찬스 카드까지 드렸는데 김상환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부탁드립니다. 첫 카드입니다. 첫 카드 어떤 카드죠? 돼지가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돼지띠라서 뽑았습니다. 어느 주말 책들을 보다가 잠이 드는 따뜻한 오후입니다. 우주 열차를 타고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꿈이 펼쳐졌어요. 예,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다음 차례는 최영호 교수님 차례인데요. 혹시 찬스 카드 쓰실 분은 찬스 카드 나왔습니다. 네, 이재환 교수님 어떤 찬스 카드인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얼굴이 내신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와, 정말 네.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기차가 다니는 터널이 나타났어요. 밖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구름이 말이. 근데 그 말이 이제 어떤 여인하고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함정에 빠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자신을 희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런 결과 짠. 네. 맞네요. 지금 이야기 톡 게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이 현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상상으로만 이야기를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상상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험을 창조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띠 말씀하셨는데 전 말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상도 결국 파헤쳐 보면 현실에 뭔가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경험 기반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새는 인공지능이 대신 이야기를 써주거나 혹은 그룹으로 해서 웹툰이나 소설을 만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이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꼭 경험이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한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수준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술적인 측면, 뭐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 이상의 수준을 또 담고 있는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뭐 김수영이 새로 등단한 시인들에게 해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는 손끝으로 쓰는 게 아니다. 시는 마음으로 쓰는 거고 정신으로 쓰는 거고 거기에는 어떤 온몸의 체험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조건들 뭐 이런 거 AI가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고 정교한 이야기 꾸려갈 수 있지만은 이야기꾼의 어떤 땀 냄새 뭐 이런 것이 배어나는 그런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옛날에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 이 구단이 대국할 때 이세돌 그 구단이 자기는 그 알파고한테 졌지만 바둑을 두는 재미를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상이 뭐고 현실이 어떤 건지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뭐고 기계가 하는 일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AI가 만든 스토리가 결국은 인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AI는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지만 스토리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즐기게 하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 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만드는 스토리는 인간이 만든 스토리라는 재료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알파고하고 비교하면 명확한데요. 알파고 재료는 바둑의 규칙만 입력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바둑을 두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둑의 고수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고 제로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이야기의 규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를 넣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면 만들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인간의 이야기는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미메시스는 이제 삶을 모방하는 거고 만들어내는 걸 포에시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삶을 녹아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미메시스를 포에시스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전달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AI는 포에시스, 생산을 하는데 무엇을 생산하면 인간이 만드는 포에시스를 포에시스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달을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질문이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이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I도 이야기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좀 더 폭넓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꾼과 이야기꾼 주제에 맞는 심리 테스트를 우리 크레버스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링크를 이쪽에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심리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면 더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결과에서 추천한 글들이 나왔는데 혹시 교수님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예, 저는 일꾼과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부의 첫 번째 나오는 왜 서사적 주체성인가. 일반 독자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이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또 그 속에서 자신이 찾아야 될 어떤 정체성을 생각해 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감과 문학 치료 항목에 있는 글 중에서 최홍 교수님께서 쓰신 노스로 프라이를 통해서 본 메타서사의 시대라는 글을 추천합니다. 일단 노스로 프라이부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프렌치 프라이밖에 모릅니다. 예, 미국의 문학평론가고요. 서사 이론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로 프라이라는 사람은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존재했었던 모든 이야기 형태에 어떤 역사가 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야기의 유형이 변해간다라는 이론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말하자면 서사의 비키 스토리를 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관점에서 요즘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새로운 서사 형식들, 웹드라마, 웹소설 혹은 OTT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그런 글입니다. 저는 그 결과가 일꾼과 계획으로 나왔고, 일꾼과 이야기꾼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글이고요. 일꾼과 이야기꾼이 모두 어원이 로고스에서 왔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연결하다, 있다, 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하는 거하고 말로 하는 게 결국에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과 이야기꾼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이제 분리되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시 수렴할 것인가에 관한 글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택한 게 가상현실이고, 가상현실과 디나미스의 역사라는 글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뭐 AR이니 VR이니 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이 엄청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근데 가상이라는 게 뭘까?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가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인류가 어떻게 가상을 겪어왔는가에 대한 큰 그림은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이 사람들이 가상현실과 AR, V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들어보면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어디로 뻗어나갈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관심을 갖고 보긴 하지만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읽으셔야 됩니다. 일꾼과 이야기꾼의 주제는 서사적 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천해주신 글들이 어떻게 이 서사적 주체와 연결이 되는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듀케이션이나 말이 원래 엑스 두께레라고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잖아요. 버추얼이 가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잠재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잠재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게 이제 교육이라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조금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서사적 주체와 아까 말씀드린 그 글이 연결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메타서사의 시대에 관한 글의 경우에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서 역사를 통틀어서 이야기의 형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서로 소비하고 즐겼을까? 사람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형식이 달라졌다는 건 그만큼 주체 자체도 달라졌다는 의미이고, 그런 점에서 이야기와 주체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꾼과 이야기꾼이 어떻게 서사적 주체와 연결되는가. 저는 서사적 주체가 자기가 하는 일이든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이야기든, 이야기에서도 자기 시각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는 자기 이야기가 되고, 자기 시점을 자기가 하는 일과 말에 기입할 수 있는 자가 서사적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리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말할 때는 그 말 속에는 그 내면적인 상태, 기분에서부터 의도가 거기에 은연중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이든 의미, 문제,
목적 이런 것이 또 거기 표현됩니다.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나 자를 그 대상이나 내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거기에는 그 주체 또 그 주체가 말하는 자가 휩싸인 문제,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형성되면서 우리 인성이 형성되고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그 일하는 사람의 그 인품이라든가 인격이 또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서사적인 차원과 주체적인 차원은 함께 가는 것이지 분리됐다가 뭐 결합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이 늘 함께 맞물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호 교수님 말씀을 뭐 좀 짧게 요약해 보자면 내게 아무 이야기나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오늘 교수님들과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 통해서 현실의 나와 가상세계의 나, 그리고 서사적 주체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을 짧게 들어보고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내 즐거웠고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만났던 선생님들이지만 굉장히 즐거웠고요. 더군다나 굉장히 훌륭하신 사회자분께서 같이 계셔서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요. 책을 끝내고 한번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자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우리 감사드리고 피와 땀과 영혼을 담아서 만든 책이니까 많이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호 교수님이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 현대 문화가 제기하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서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답은 그냥 질문을 종결하는 답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그런 대답이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꾼과 이야기꾼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일종의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이면서 또한 질문을 제기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대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이 퀄리티의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의 울림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 자문단의 두 번째 책 일꾼과 이야기꾼이 출간되면서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 아래 설명란을 보시면요. 좀 전에 진행했던 심리 테스트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로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댓글로 써주시면요. 총 10분을 선정해서 일꾼과 이야기꾼 책과 함께 스타벅스 커피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귀중한 책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마음의 양식을 차곡차곡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레버스의 딸 MC 가연이었고요. 또 철학계 어벤져스 네 분 꽃중년 교수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